네, EBS 썬팅 필름으로 우리 시야 잘 확보하시면서도 우리 자외선에 그을리지 않게 그렇게 건강한 또 운전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예, 간만에 아주 해가 예. 쨍 떴습니다. 뭐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종목 빅테크에 있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위주로 단기 급락한 종목 위주로 또 단기 급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이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4.7% 올랐고요. 테슬라가 5% 올랐고 메타 2.2, 넷플릭스 2.2, 알파벳 2.2 거의 비슷하게 올랐네요. AMD가 2.8%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에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TSMC도 한 2%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랐습니다. 그 단기 급락한 부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 블랙웰 기반의 신규 칩 개발한다. B20. 전에도 우리 H100을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네. 중국에는 H20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양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에 맞게. 그래서 블랙웰도 B100, B20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B20을 이제 개발해서 중국의 요건에 맞는 중국 칩을 개발해서 올해 말부터 판매한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거를 뭐 반등의 이유라고 하는데 그럴까요? 뭐 그런 것보다도 단기 낙폭과대로 이제 매수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5% 올랐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사에서 내년까지 사용을 하고 자사에서 그 생산 라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을 좀 하겠죠. 그리고 외부 판매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테슬라가 급락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보다는 그냥 수급적 요인에서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즉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고점 찍고 내려온 이들 종목, 기존의 주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단기 급락했다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얘네는 끝났어.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번에 반등을 주니까 야 이제 조정 끝나고 다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둘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심과 수급이 좀 바뀌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가격 조정 후에 이제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등락을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도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이들이 다시 오를 만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 당분간 좀 없어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인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 지표들이 약간 요즘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네네네. 뭐 일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뭐 이 방향으로 가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고 그냥 트럼프 이슈 이후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반등을 좀 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좀 올랐고 특히 기존 주도주의 반도체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17% 올랐더라고요. 네, 네이버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된 그 예. 네이버 웹툰이 뭐가 있나 싶은데.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봤는데요. 하여튼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밤새 조금 올랐습니다. 네이버 웹툰도.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빠진 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내용이 안 좋아요? 예,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정확히 딱 짚으시네요. 내용이 안 좋았어요. 질적으로 안 좋았어요. 예. 예, 어제 코스피가 1.1% 빠지고 코스닥이 2.2% 하락을 했는데요. 예. 어제 약보합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낙폭이 확대됐어요. 근데 어제 내용이 안 좋다고 표현 드린 거는 예. 반도체와 전력기기, 뭐 화장품 일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컸어요. 한 5%, 10% 사이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막 7%, 8% 하락을 하면 겁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겁나는 걸 떠나서 네. 또 그런 종목들이 어제 많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는 5%, 10%가 아니고 10% 전후로 빠져버렸어요. 2차 전지는. 10%요? 예. 9%, 8%뭐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어제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로 6%, 7%씩 빠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2차 전지는 워낙 그동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데다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왜 어제 이 뭐랄까 내용이 안 좋았다는 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트럼프 이슈라고 한다면 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좋아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 이슈에서 점차로 이제 벗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주식시장은 어떤 호재든지 악재든지 최초의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위든 아래든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잠잠해지거나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부터 무슨 워딩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한번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상당 부분 반영을 했는데 어제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급락한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 기관들이 아마도 액티브 자금이라고 표현은 추정이 되는데 기관들이 사서 올렸던 종목들을 대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다 때려버렸어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뭔가 이쪽에서 빨리 이재를 하고 보수적으로 현금화했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려는 리밸런싱을 준비했던지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좀 어저께 나타났어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뭐 투매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업무팀에서 신용 담보 비율 뭐 어디 TR 어디서 볼 수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하라는 걸 꼭 공지를 딱 띄워줘요. 띄워주는데 어제 탁 뜨더라고요, 그게. 네. 우리 업무팀에서. 야, 그러면 지금 뭔가 또 이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좀 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이제 어저께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코스닥의 52주 신저가가 300개가 넘게 발생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거의 투매성으로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패대기 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한 8% 7%짜리가 수두룩하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반도체도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반등했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한번 팔았던 적이 오늘 바로 살까? 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반등은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뭐 오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오르겠지만, 막 예, 미국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등은 하겠지만 먼저 이미 팔기 시작한 근데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내가 어떤 A라는 종목 갖고 있었는데 네. 막 팔았어요. 근데 미국 반등하고 좀 분위기 바뀔 것 같아. 오늘 다시 사야지. 사냐? 안 사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조선은행, 방진산업, CMO,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이 올랐는데요. 어제 HT한국조선은 7% 올랐고요. 은행의 신한지수 3%, KB금융 2% 강세였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HD 쪽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 어제. 왜냐하면 산업체가 많아서 그래요. 산업체가 많아서. 인프라 코어도 건설기계도 있고 그쵸. 인프라코도 있고. 예.
전통적인 산업재 쪽이지 않습니까? 예. 산업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뭐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LCD 현대건설기계 요 15% 올랐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주에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CMO는 어저께 설명드렸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주문 제작하는 만들어주는 그 CMO 쪽에서는 어제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이쪽 관련 종목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산업재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쪽은 좀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은행은 이제 밸류업의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산업재 쪽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테마가 되거나 이런 쪽인 거고요. 예. 기존의 주도 쪽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지고 앞으로 이제 뭐 섹터가 바뀔 거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들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하는 쪽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이 하락하지 않겠냐. 금리 인하가 되면 뭔가 시장의 수급이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인정하시죠.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우세로 인해서 트럼프 정책은 기존에 해왔던 바이든 정책과 바이든노미스와 다른 정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사전적으로 일부 반영을 하면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요즘 방송을 하는데 예행 연습한 거다.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전에 일부 반영을 리밸런스 분명 하겠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주도주 즉 AI 기반의 빅테크들의 가격 조정의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새로운 수급이 나오면서 새로운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존 주도주가 빠지니까 지수는 빠지고 종목은 올라가고 일부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난 2주간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 지금 어제 반도체 이런 것들 좀 반등 줬잖아요. 네. 근데 지지난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수급의 변화가 벌써 1차적으로 생겼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발표했거든요. PC에서 만약에 이것도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도체 쪽이 좀 약하고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럴 개연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우세 이제 막 엎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들 트럼프 우세라고 하는데 저는 정프로님 가끔가다 언급하시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거기 한 표 줍니다. 이거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네. 바이든이었으면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겼을 텐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불확실은 훨씬 커졌죠. 예. 네. 왜냐하면 그 둘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비호감이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에 네, 대한. 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갔을 때 물론 네.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른 영역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여하튼 간에 그거 뭐 저희가 더 오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전문 분야 아니니까. 네. 아무튼 거기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꾸 어쩔 때는 이쪽이 오르고 어쩔 때 이렇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반복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림과 한쪽 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소위 미국도 이제 박스권에 있으면서 종목 장세에 있는 즉 내려갔다가 또 반등 주고 이런 등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시장을.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가격 조정 있을 때보다 이게 그냥 느낌 같은 예, 건데 기간 조정이 혹시 투자자들한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왜냐면 가격 조정 예를 들어 뭐 10% 빠졌어. 이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뭐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느낌을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은 언제일지 모르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이 혹시 사람들한테는 더 좀 힘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5% 막 20% 이렇게 빠지면 뭐 이게 데미지가 크게 왔다가도 이제 뭐 올라가겠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막
뭐 1%, 2%, 뭐 0.5% 이렇게 계속 뭐 빠지다가 또 하루 잠깐 1% 올랐다 또 쭉 빠지고 이러면 와 이거 진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기간 조정이 좋습니까? 가격 조정이 좋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결과론적으로 기간 조정이 좋죠. 아 그런 가격 빠지는 게 좋은가요? 안 빠지고 물론 옆으로 그렇진 있는 게 좋은 않죠. 거죠. 기간 조정이 있는 거.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그래도 좋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기간 조정이 아니고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위로 따라 올라가면서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걔들 차트 보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격 조정이라는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격 조정이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간 조정이 있을 거냐의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 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고점 찍고 이제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점 찍고 대세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또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네네네.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뭐 이익을 났던 아니면 위에서 사가지고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 스트레스 받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고요. 예. 우리 시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 또는 조정 구간을 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내 기관들이. 근데 사실 국내 기관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팔았습니다. 1년 내내 올해 내내 계속 팔았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자금들은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인 것 같고요.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린 종목들의 수익권 종목들의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보면은 시장 변동성 확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조정 구간 좀 대비하는 그런 일단 실현하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락을 하는데 원래 못 올랐던 종목들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52주 신저가 종목이 300개 이상이 발생이 됐어요. 네. 300개. 그러니까 최근 1년 예, 최저치. 예. 와. 원래 우리 시장이 오늘 안 좋았잖아요. 예. 오른 것도 없었는데 더 빠진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참 코스닥. 네, 코스닥이요, 코스닥.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참 말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너무 종목 수가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계속 하셔야 된다. 놓치면 안 되는 게 밸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럼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는 코스피에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선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으로 좋았다. 그래서 우리 벤치마킹 하지만 일본의 신고가 내면서 주가가 좋았던 거는 성장주가 더 좋았어요. 근데 최초 시작은 밸류업의 수혜라고 하는 뭐 은행이나 금융주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먼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에 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종목들의 소위 이런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어저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나마 셌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원래 약했던 종목은 약했고 셌던 종목들이 올라가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확 빠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매크로 시황 얘기하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기간 조정 후에 결국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어쩔 때는 이들이 다시 올라오고 어제는 미국 시장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이쪽이 오르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강세 섹터 및 주도 종목의 주도권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계속 유지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좀 발생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투자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반도체가 빠져요. 지금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요즘에 반도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끝나는 거예요? 질문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팔고 그러면 트럼프 정책 이슈가 있는 전통주로 가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기존의 주도였던 AI 또는 이런 반도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물량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붙잡고 있어야겠죠. 또는 낙폭이 크면은 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역시 저는 주도권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세 섹터나 종목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거는 예. 코스피 코스닥 공이 아니면 공이에요. 공이. 예. 네. 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조선 얘기했던 게 반도체, 조선, 화장품, 전력기기,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네네네.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일정 기간에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의 삼중전회가 마감했습니다. 내용은 좀 많은데요. 핵심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뭐 말은 이 중국은 항상 말은 되게 이상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추상적이고 거창한 얘기들이 많아요. 개혁의 전면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전에 한번 제가 이걸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상을요. 세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어렵잖아요. 네. 세수 권한이 확대되고 중앙 예정 지출의 비율을 확대하고 개인 소득세 보완. 이게 뭐냐면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지방하고 정부하고 나눠 갖는 이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방 정부의 어려움을 좀 이제 보완해 주는 이런 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과장판 신규 지시하고 그리고 ETF 출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거래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비율을 인상했다는 얘기는 공매도를 강력하게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교체 관련 소비 촉진 방안으로 오토론 요건 강화나 대출 기한 연장, 그러니까 자동차 교체에 대한 소비 촉진 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품형 주택의 이구환신 이벤트. 이구환신은 이제 옛것 버리고 뭐 새 것을 이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주용이 아닌 상품형 주택 있잖아요. 1차로 9천 채 정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상품형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제 부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택? 가만히 보면은 주택 관련된 얘기 있고 내수 소비 자동차 관련 얘기 있고 세제 개혁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골고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LPR 금리나 0.1%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지난번에 얘기 다 했던 거잖아.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잖아. 거기서 벗어나서 더 강력한 게 없어. 그래서 시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으로 판단하는 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뭘 내놔도 기대 못 미치네 이제. 저는 그래서 중국은 아마 이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강력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먼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면 환율은 어떻게 해요? 위안화는. 위안화가 굉장히 초약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중국이 진짜로 경기부양 정책에 써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더 크게 확대하면서 금리 인하 플러스 국채 매입을 강력하게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중국 내 중국 국채. 예. 중국의 국채를 예. 매입을 많이 한다고요? 예. QE 정책. 이게 동시에 강력하게 막 이게 시장에 나오면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은요. 성장이 지금 5%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5% 성장을 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예전에 8% 성장이 깨지면은 위험하다. 7% 깨지면 위험하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점차로 내려왔잖아요. 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기울어 가는 거예요.
성장이 기울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성장이 기울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전에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고성장 국가로 만들거나 고성장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겠죠. 예, 예. 그냥 저성장의 안정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지금 코스닥 얘기도 좀 뭐 요즘에 문제가 많다. 코스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그 한권에서 정은보 이사장이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한국도 일본처럼 시장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2005년도에 거래소 코스닥 선물권에서 통합 출범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20년 동안에 이게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구조 변화가. 근데 이번에 시장 구조 개편 검토에 용역 발주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 구조를 바꾼다.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예, 그 있고 코넥스 있고 뭐 이렇게 뭐 예.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그 이제 그러니까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예.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예, 좋을지. 일본이 지금 일본은 2022년도에 예. 어떻게 돼 있었냐면 5개가 있었어요. 1부, 2부, 스탠다드, 그로스, 마더스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걸 3개로 바꿨어요. 이때 3개로 바꾼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 코스닥에 있는데 돈 좀 벌고 좀 좋아지면 코스피도 이전하죠. 그렇죠. 여기도 그런 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시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소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지 굉장히 어려웠고 저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용역을 줬겠지만 이번에 우리도 그런 걸 할 만한 시장이 되지 않았냐 시점이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되면은 또 상당히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3번은 트럼프 후보자가 젤렌스키와 통화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메모리 산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네. 어제 이게 제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주가는 다 빠졌어요. 근데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디램 매출 전년비 75%, 내년에 51% 증가 전망. 낸드는 올해 77%, 내년에 29% 증가 전망. 내년에 메모리 산업 수익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다. 평균 가격은 디램 올해 53%, 내년에 35% 상승. 이렇게 보는 이유는 HBM과 DDR5 등과 같은 고부가 제품 판매 급증했다. HBM은 디램 출하량이 5%, 매출이 20%,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가격이 높기 때문에. DDR5는 출하량의 40% 비중이 될 것이다. 서버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됐다. 고부가 디램 생산을 위해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산업용 타 분야에 필요한 디램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램 평균 가격은 올해 53%, 내년에 35% 상승 전망한다. 아주 빠르게 읽어드렸습니다. 왜 빠르게 읽어드렸냐? 네.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우리 많이 들어서 알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도 남았대. 그리고 뭐 얘들이 이익이 증가한대. 근데 주가는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데 맨날 이런 얘기에 짜증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가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출하량 기준으로 HBM이 5%뿐이 안 돼요. 우리 맨날 그것만 얘기했죠. HBM만 맨날 얘기하고 후공정 뜨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호부 가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20%지만 네. 출하량이 5%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래서 라인 증설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내년에 이게 늘어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5%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의 반도체 사이클의 이슈는 이쪽에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의 그러면 95%의 디램은 뭐예요? 걔네들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이 보시면 올해 53% 내년 35% 상승해서
내년 메모리 산업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말씀드린 BOA에서 나온 자료 중에 내년 2025년 4분기 또는 2026년 1분기까지가 이번 메모리 산업 반도체 사이클의 마지막 기간을 거기까지 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어디까지 본가에 이게 검증을 해주는 이런 자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면 내년에 사상 최고가 될 거야. 그래서 내년 만약에 4분기라고 치자고요. 내년 4분기가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이야. 그러면 반도체와 시장의 고점은 언제쯤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걸 가늠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분만 짧게 얘기하고 이 표 이런 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증권사하고 저축은행 세부 사항 검수하고 있어요. 뭘 검수하고 있냐면 PF 손실이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양호, 보통, 약화 우려의 3단계였어요. 그래서 약화 우려가 있었던 여기를 소위 대손 충당을 하겠죠. 요거 충당금을 설정하겠죠. 근데 이거를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4단계로 해가지고 유의서부터 충당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분화돼 시켜놓고 PF 사업장을 유의 이후부터 부실로 인식해서 충당금 규모를 더 늘려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미반영하면서 아직까지 유보해놓은 그런 금융기관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있다면 이거 반영하라라고 세부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금 검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충당금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의와 부실 우려로 들어가는 PF 사업장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무사히 잘 넘어가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런 게 나중에 또 부각이 되거든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알고는 계시되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걱정이 되냐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환율이 달러너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될까 봐 시장은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3단계 양호, 보통, 약화, 우려 이렇게 이제 3단계였는데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통과 약화, 우려 사이에 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양호, 보통 한 다음에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해갖고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유의부터 그냥 싹 좀 잘 관리를 해라. 확실하게 관리 좀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PF 쪽 뭐 올 봄부터 터진다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충당금 쌓아가면서 이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막 크게 터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괜찮아진 건 당연히 아닌 거고.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정프로님이 그러신 거는 기사화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부도나고 이런 게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PF 관련된 펀드들이 개인 투자들이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묶여 있습니다. PF에 투자한 것들은 빼지도 못하고. 아니 빼지를 못해요. 당연히 빼지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건가요, 참? 자, PF 문제 이거 어떻게 또 잘 매니징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오늘 아침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